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입니다. 저는 점프볼 편집장 손대범이고요. 제 옆에는 마이데일리의 최청한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우선 시작에 앞서 저희 마감 직전 토토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감 직전 토토는 말 그대로 국내 프로농구의 실시간 부상 변수, 컨디션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토토 전문 분석 팟캐스트입니다. 그동안 토토 유저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정보가 현장 정보인데요. 기존 토토 분석은 단지 전문가 분석이나 슈퍼컴퓨터 분석에 의존해서 실시간 정보 파악은 불완전했습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국내 최고 전문가를 모시고 현장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11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유료 서비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은 무료 베타 서비스 실시 중입니다. 국내 농구뿐만 아니라 국내 야구와 축구, 메이저리그, NBA, 유럽 축구 등 토토, 프로토 대상 경기를 면밀히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방송은 마감 직전 토토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마감 직전 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조선 웹사이트 스포츠.조선.com이나 스포츠조선 모바일 웹과 앱에 접속하셔도 실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앱이나 유튜브 마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 대상 경기 좀 소개시켜 주시죠. 예, 오늘 프로농구 2경기 그리고 여자농구 1경기입니다. 오후 7시 고양에서 오리온과 LG, 인천에서 전자랜드와 SK전이 열립니다. 여자농구는 오후 7시 아산에서 우리은행과 KDB의 경기가 열립니다. 네, 배당률이 궁금해할 텐데요. 일단은 남자농구 2경기, 여자농구 1경기 배당률도 좀 소개시켜 주시죠. 네, 스페셜 대상 경기이면서 프로토 대상 경기입니다. 여자농구의 경우 W매치 대상 경기이면서 프로토 대상입니다. 오리온 LG 배당률은 1.15 대 3.41입니다. 핸디는 마이너스 8.5로 잡혀있고 언더오버 기준점은 165.5점입니다. 전자랜드 SK전 배당률 1.48 대 2.05입니다. 핸디는 마이너스 2.5로 잡혀있고 언더오버 기준점은 164.5점입니다. 여자농구 우리은행 KDB 배당률 1.08 대 4.22입니다. 핸디는 마이너스 8.5로 잡혀있고 언더오버 기준점은 129.5점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갈 텐데요. 자, 1경기 고양 오리온 대 창원 LG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지혁 기자, 뉴시스의 박지혁 기자가 현장에 나가 계십니다. 연결돼 있을까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혁 기자. 예, 안녕하세요. 박정입니다. 네, 자 오리온과 LG가 시즌 첫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자 일단은 양 팀의 그 부상 변수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오리온은 특별한 부상 변수는 전혀 없는 상태고요. LG는 지금 아직 개막전 이후에 한 번도 뛰지 못했던 김종규 선수가 오늘 복귀전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종기 선수가 애초에 11월 5일에 복귀 예정이었었는데 좀 늦춰졌었거든요. 자, 예, 오늘 양팀 주력 선수들 그렇다면 컨디션에 좀 어떤 변동이 있습니까?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좀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했죠. 3경기를 치렀는데 2차례 연장전을 갔었고 그 마지막 경기도 마지막까지 굉장히 희소 경기를 펼쳤고요. 반대로 LG는 이제 한 경기만 치렀는데요. 오리온 같은 경우 일요일 경기 이후에 선수들에게 이렇게 하루 이제 외출을 할 수 있는 그럼 체력적인 세이브와 심적인 편안함을 좀 안겨주는 그런 일정을 보았고, LG는 반대로 이제 이번 주에 3연전을 치르는데 일정이 좀 빡빡합니다. 예, 9일 오늘 이제 오리온을 상대하고 11일 날 삼성, 13일 날 전자랜드. LG가 현재 이제 3승 2패로 4위 중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번 주 3경기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경기가 이제 LG에겐 굉장히 중요하고, 오리온도 어쨌든 지금 1라운드 예상대로 잘 나가고 있지만 또 이제 LG가 김종규 선수 복귀한 LG를 상대로 어떤 경기를 펼칠지 오늘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양팀 분위기도 중요한데 혹시 특이사항으로 지켜볼 부분이 있을까요? 눈에 띄는 특이사항은 없고 일단 LG 같은 경우 김종규 선수가 처음 합류한다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즌에 LG와 오리온이 지난 시즌의 챔피언인데 LG를 상대로는 3승 3패로 어떻게 보면은 좀 힘겨운 상대였죠. 매치업상에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트로이 길레너터 선수가 LG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없다는 그 차이가 있겠지만은 이제 LG에 김종규 선수가 돌아오고 제임스 메이스 선수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김종규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섣부른 판단을 하기 좀 애매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리온 입장에서는 어쨌든 처음 까보는 오늘 LG의 이제 제대로 된 전력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바라보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오리온은 지금 전혀 사소한 가벼운 부상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없고
굳이 꼽자면 그 지난 경기에서 그 마지막 장면에 네. 그 코칭 스태프의 지시를 좀 이행하지 못한 장진영 선수가 좀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 뭐 이 정도를 네. 포인트로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저 하나 물어봐도 아, 예. 될까요? 네. 예. 혹시 선발 라인업도 좀 윤곽이 예. 드러난 게 있나요? 좀 이른 시간이긴 아, 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박지혁 기자. 예. 네, 제 선발 라인업 갑자기 궁금했던 게 네. 오리온이 6경기를 치렀는데 앞에 5경기는 동일한 선발 라인업이었고 최근 한 경기만 아예 베스트 5가 싹 바뀌었었거든요. 그렇죠. 김강선 네. 선수가 나왔고 바세 선수가 나왔었는데 그렇죠. 추일승 감독한테 그때 물어보니까 그 경기는 약간 너무 선수들이 지쳐 있어가지고 궁여지책으로 체력적인 잠깐 면에서. 바꿨던 거라고 하거든요. 네. 사실은 뭐 그때도 경기력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아마 오늘은 LG를 상대로 원상 복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박지혁 기자가 전한 소식을 토대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은 네. 일단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접전 상황에서도 잘 넘어갔고 네. 또 홈에서 무패 행진 중입니다. 그렇죠. 또 체력적으로 지쳤던 전자랜드전을 제외하면 모두 70점대 혹은 네. 그 아래 실점대를 기록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다는 게 장점이겠고요. LG는 제임스 메이스를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잘 흘려갔는데 이 원정에서의 성적은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1승 네. 2패. 지난 시즌 같은 경우도 마지막 원정 5경기에서 1승 4패. 그러면서 김종규 선수가 가세한 이후에도 네. 사실 크게 반등 요인이 얼마나 될까 저는 약간 비관적이거든요. 네. 네. 사실 네. 아까 통화를 해봤는데 김종규 선수랑 일단 몸 상태는 괜찮다고 하지만 흔히들 말하는 그 경기 감각이라는 게 네. 중요하잖아요. 이게 6주 동안 경기를 못 뛰어봐서 그 부분이 걱정이라고 하는데 뭐 일단 선발은 아닐 것 같다고 본인은 얘기하는데 뭐 그 부분은 김진 감독 결정할 부분이 있긴 하니까. 네. 네. 근데 오리온이 또 돋보이는 거는 삼성 공격력이 워낙 돋보여서 그렇지 오리온 활약도 굉장하잖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매 경기 80점 이상을 올렸고 LG 수비가 썩 좋지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늘도 80점 이상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지난 시즌에도 홈에서 평균 7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82.4득점에 75.4실점. 올 시즌 역시 4경기 홈에서 86.3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메이스가 평균 어시스트가 4.3개지만 네. 이 오리온 같은 경우 더블팀과 로테이션 수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오리온의 평균대로 흘러갈 것이 좀 유력하지 않나 전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LG가 70점 미만 기록한 상대도 딱 두 팀인데 KT, KCC 네. 하위권 팀들한테만 그렇게 또 했거든요. 게다가 네. 센터가 약했고 수비가 약한 그렇죠. 팀들이었잖아요. 네. 네, 이런 점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경기는 전자랜드 경기인데요. 전자랜드와 SK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인천 삼산체육관에 김영현 기자, 더바스켓의 김영현 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연결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더 바스켓 김영현입니다. 네, 에미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최창희 기자 준비해 주시죠. 네,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는 양팀 부상 선수에 따른 변수가 좀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양팀 주축 선수들의 부상 변수는 없고요. 네. 네, 그 주축 선수들의 컨디션 좀 말씀드리자면 그 전자랜드에는 일단 켈리 선수가 중요하잖아요. 그 켈리 선수가 정통 빅맨은 아니지만 그 힘에서는 좀 자신이 있는 선수인 만큼 오늘 수비에서도 좀 본인보다 키가 크고 힘이 좋은 선수한테는 좀 강한 모습을 이때까지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비시즌 SK와의 연습 경기에서 코트니 심스를 좀 압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이 선수가 좀 에런 헤인즈와 같은 테크니션 유형한테는 좀 수비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뭐 전자랜드에서 켈리를 화이트한테 매치업을 시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 국내 앞선에서 좀 화이트를 막을 거라고 합니다. 그 반대로 좀 SK 화이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득점 경기를 좀 보면은 외곽만 거의 던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이 부분이 아직 경기 체력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 건데 그 문경은 감독님 말씀으로는 뭐 그 이 선수가 미드레인지 슛만 놓고 봤을 때는 에런 헤인즈한테 좀 견줄 만큼 좋은 선수라고 했거든요. 그 이 선수가 아무래도 좀 인사이드로 들어가야지 좀 SK도 확률 높은 농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SK에서도 인사이드를 좀 공략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좀 SK에서는 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4쿼터 해결사의 부재인데요. 그 문경원 감독은 아직 그 확실한 득점원 김선영 선수랑 화이트 선수가 있지만은 이 선수가 지금 이 두 사람이 아직 완전한 이제 그 호흡을 맞추고 있는 고른 화음을 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경원 감독은 아직까지
이 선수들이 고른 화음을 내서 이기는 경기가 나오지 않았던 만큼 아직 선수들 간의 믿음이 좀 불확실한 모습이라고 했고요. 이 선수 두 사람이 좀 4쿼터에 어떻게 경기를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좀 승부의 관건이 될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자랜드 같은 경우 지난주 경기에서 다 모조리 접전 끝에 졌잖아요. 네네. 네, 제가 듣기로는 강상재 선수가 지난 오리온전 패배 직후에 좀 울었다고 해요. 네네. 네, 오늘 선수단 몸 푸는 거 봤으면 좀 분위기가 좀 느껴지실 것 같은데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자랜드는? 네네, 말씀대로 그 강상재 선수가 직전 경기에서 라커룸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는데요. 이제 전자랜드에서는 이 선수한테 뭐라고 하기보다도 아무래도 큰 경험을 했다. 앞으로 프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하고요. 이 선수도 그날은 울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좀 연습에 성실하게 나와서 그렇게 성실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주장인 정영삼 선수부터 지금 열심히 임하고 있는 만큼 팀 분위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더 추천해 주시는 거 있습니까? 선발 라인업은 아직은 파악이 됐을까요? 이른 시간이긴 한데. 네, 그 선발 라인업은 아직까지는 파악이 좀 불가능한데 SK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가 먼저 나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재미있는 경기 또 좋은 취재 부탁드리겠고요. 자, 김영현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바스켓의 김영현 기자였습니다. 자,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은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 접전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지칠 법도 한데 다만 이제 인천 홈 경기라는 점 이런 점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홈 경기인 것도 있지만 일단 전자랜드가 공수에 걸쳐서 기복이 가장 적은 팀이잖아요. 이게 기록으로 접근을 했을 때도 공격의 기복이 가장 적은 팀인데 그러니까 자체 한 경기 최다 득점과 최소 득점 차가 13점이거든요. 13점이 가장 적은 점수 차예요. 그러니까 90점을 넘긴 적은 없지만 또 70점도 못 넣은 적도 없는 기복이 없는 공격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 70점대 후반에서 80점대 초반 정도 공격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코트의 수비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선영 선수에 대한 수비, 화이트에 대한 견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SK 나이츠 같은 경우는 사실 강팀에게 약하고 약팀에게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네. 일단 SK가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자랜드 수비력을 감안하면은 SK가 올 시즌 팀 최소 득점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네, 하지만 변수가 있는 게 SK 최준용 선수인데 이 리바운드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또 적극적인 가담, 또 수비 능력도 좋고 또 에너지를 좀 무형의 에너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자랜드의 그런 팀 플레이를 약간 좀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접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이 두 팀은 지난 시즌에도 이 전자랜드가 76.6점, SK가 73.3점 맞대결 전적이었고요. 2014-2015 시즌에는 전자랜드가 73.7점, SK가 76.7점. 그러니까 평균으로 봤을 때는 3점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박빙이었습니다. 또 지난 12번의 맞대결에서 10점 차 이상 났던 경기가 겨우 2번. 네, 그런 면을 봤을 때 SK 공격이 잘 풀린다 한들 이 전자랜드 방패가 있기 때문에 자 반대로 전자랜드의 방패가 좋다 그래도 공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박빙의 승부가 좀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점수대를 좀 어떻게 그럼 예상을 해보세요? 점수대는 약속되지 않은 질문인데 일단은 전 70점대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SK가 70점대 후반 정도 저는 보고 있는데 근데 이게 SK가 3점이 가장 많이 넣은 팀이기도 한데 전자랜드는 3점슛 허용 개수나 허용 율이 굉장히 그쪽에서 상위권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변수가 또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서로 맞고 못 막는 경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164.5점이 기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점수를 넘지는 못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아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은행과 또 이제 돌풍을 노리고 있는 KDB생명의 맞대결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더바스켓의 박진호 편집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편집장님. 네, 안녕하세요. 더바스켓 박진호입니다. 네,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경기장은 따뜻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여자농구 경기가 좀 있으면 열리게 되는데 양 팀의 부상 변수, 특히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양지희 선수와 이선화 선수가 퓨처스 리그에서 뛰었다고 들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 네네. 예, 양팀 부상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KDB생명은 크게 아픈 선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김영주 감독은 조금씩 작은 부상은 안고 있지만 선수들 다 뛰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고
말씀 주신 대로 우리은행은 앞선 퓨처스 경기에 양지희 선수가 게임을 뛰었습니다. 12분 40초 동안 8.2 리바운드의 기록을 보여줬는데요. 경기 뛰는데 큰 지장은 없어 보이는데 일단은 경기를 뛴 게 너무 오랜만이고 긴 시간을 뛰지 않아서 몸 상태가 어떤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성우 감독은 퓨처스 게임 통해서 경기 감각과 좀 상태를 맞춰보려고 하고 1분 경기에서 뛰는 거는 2라운드는 돼야 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선화 선수는 32분을 뛰었는데 5반칙 부장을 당했습니다. 19.9 리바운드 기록했고 슛 감각은 예전에 갖고 있던 그 장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1분에서 뛰려면 몸을 좀 더 끌어올려야 된다고 스스로도 얘기하고 있고요. 체중을 줄이고 있는 과정이라 체력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일단 퓨처스 리그 뛰는 것 정도에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두 선수가 못 나온다고 봤을 때 현재 네네. 우리은행 주력 선수들 그리고 KDB 생명의 주력 선수들 컨디션에 좀 변동이 있나요? 아니요. 일단은 양팀 모두 선수들 자체의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로 자신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이성우 감독은 크리스마스가 관련해서 KDB 생명이 확실히 작년과 달라졌다. 짜임새도 있고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지난 경기 신한은행이라는 경기에서 마지막에 좀 상대 프레스에 잡히면서 따라잡힌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선수들한테 질책을 한 것 같습니다. 본인은 짧게 라카에서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박혜진 선수가 짧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셨다. 경기를 보셨으면 뭐라고 하셨을지 다들 아실 거다. 이렇게 전했고요. 네, 그렇군요. 네. 자, 네. 그렇다면 KDB 생명 같은 경우는 오늘 온천에 들렸다고 왔다고 그래요. 좀 약간 여유를 보이고 또 기분도 좋아 보였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좀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그런 분위기상에서의 특이한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개막전에서 KB를 상대로 1분 동안 9분 동안 단 한 골도 득점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 많이 실망을 안겨줬었는데 첫 게임 끝나고 홈 개막전을 앞두고 우리은행 선수들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김영주 감독이 선수들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초반에 슛이 안 들어가니까 자신감이 더 떨어지면서 경기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서 홈 개막전이기도 했기 때문에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연습을 했는데 좀 효과를 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계속 음악을 틀어놔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크리스마스의 효과가 더해지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고 있는 걸 기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경은이 살아나는 게 KDB 생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경은 선수가 두 번째 게임처럼 좀 자신 있는 플레이를 해주길 바라고 있고 김영주 감독은 이경은, 홍채진, 조은주, 김소담 이 국내 4명의 선수들이 개막 직전까지 컨디션이 무척 좋았기 때문에 자신감만 좀 끌어올린다면 지난 3시즌 동안 선수들이 좀 많이 자신감을 잃은 상태여서 여전히 승부처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루는 경향이라고 해야 되나? 좀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보인다라고 좀 안타까움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이기는 경기를 거듭해 가면 이런 부분이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국 선수가 누가 먼저 나온지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엔트는 듣지 않았는데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지금 경기에서 보이기에는 김태균 선수 몸 풀고 있고요. 네, 이쪽도 크리스마스 선수가 먼저 몸 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두 선수는 지금 스트레칭 중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멀리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진호 편집장님.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바스켓의 박진호 편집장이었고요. 현장감이 굉장히 네. 버섯 소리도 들리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 먼저 홈 경기지만 네. 홈이 낯설다. 왜냐면 아산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승하 선수가 없고 양지 선수가 없다는 점이 좀 안정감, 경기 내에서의 기복이 좀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한마디로 네. 점수차를 벌리고도 쐐기를 못 박는 상황이 많이 연출될 거란 얘기죠. 네. 네. 그 반면에 수비력은 그래도 기복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은행 수비력은 네.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수비는 여전히 강하죠, 사실. 네. 상대 팀을 50점대, 40점대까지 묶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실제로 올 시즌 같은 경우도 우리은행의 막강한 수비력이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반대로 KDB 생명은 분위기가 엄청 좋습니다. 일단은 홈 개막전 승리를 거뒀고 또 이 호킨스 선수가 네. 이제 와 있는데 이 선수의 애기가 어. 요 팀 분위기를 많이 좋아지게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 애기가요? 같은 네, 애기가 갓난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네. 김영주 감독이 예전에 좀 호통을 많이 쳐서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데 있었다면은 네. 애기가 있으니까 화를 못 내가지고 어. 이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가 네. 크리스마스가 원하는 대로 좀 흘러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좀 무형의 에너지가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KDB 생명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이 배당률 4배 차이 정도만큼 많이 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봤을 때 우리은행이 유리한 거는 아직까지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KDB가 사실 신한은행에게 완승을 거두긴 했는데 네. 진정한 시험 때는 오늘일 것 같고 네. 일단 뭐 예전에 비해서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KDB는 그래도 좀 주전 의존도가 높은 팀이니까 네. 후반 들어서는 그러니까 전반까지는 좀 접전을 이어가더라도 후반부터는 우리은행 쪽으로 좀 전세가 네. 기울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핸디가 마이너스 8.5로 잡혀 있는데 네. 이 정도는 우리은행이 좀 여유 있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반대로 129.5점이 잡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저는 네.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여자농구도 우리은행이 앞서더라도 네. 예전 같은 80점대를 올리기 쉽겠지만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승하 선수가 없고 그렇죠. 양지희가 없기 때문에 네. 이명희 선수가 코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음. 득점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80점대를 넘기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KDB 같은 경우도 60점대 초반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KDB 역시 크리스마스와 이경은의 생산력이 좋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은행의 수비와 신한은행의 수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신한은행 경기력을 기대하셨다가는 좀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을 네.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경기 종합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리를 네. 해보겠습니다만 LG와 오리온 그리고 SK와 전자랜드, 우리은행과 그리고 KDB 생명의 경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마감 직전 토토는 11월 11일 금요일 최은길, 유상열 기자가 진행하는 NBA 대회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가 이 빼빼로데이처럼 기분 좋은 달콤한 정보를 드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손대범, 최창환이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